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옥 모델링의 세 번째 시간으로 내부 벽체 및 가구를 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대청마루 공간을 만들고 방을 구분하여 내벽을 생성하고, 안쪽 방에는 전통 가구들을 간단하게나마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시간까지 작업한 구조 모델링을 정리해 줍니다. 실제 전통 방식으로 한옥을 시공하는 영상을 참고하여 제작한 상태입니다. 참고한 이 한옥은 내부가 비어있는 전시 공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다른 한옥들의 평면 구성과 형태를 참고하여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마루는 한옥의 중앙에 있는 큰 마루로 현대주택의 거실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우물마루의 형태로 구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과 기둥을 잇는 장귀틀을 먼저 만들고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그 사이를 이어주는 동귀틀을 만들고 연결해 줍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위치를 잡고 복사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마루너를 제작하는데 실제로는 하나하나 끼워 넣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등분해서 간격을 나누고 각 면에 복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 후 불필요한 선들을 지워서 최대한 구조 표현을 정확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대청마루 외벽 부분을 따로 지정하여 변경해 줍니다. 보통 들어 올릴 수 있는 문인 10개로 이루어져 거의 오픈된 형태입니다. 이에 맞게 벽체를 수정 중입니다. 네 개의 문으로 구성하였고 전체 크기에 맞게 스케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여름철에는 이러한 문을 위로 올려 달아서 바람이 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따뜻한 남쪽 지방에 많이 나타나는 한옥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내벽을 제작합니다. 보통의 경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이 형성되어 방을 구분합니다. 각 목재 부재들을 선으로 표현하고 위치를 잡았습니다. 전통 방식의 정확한 구성을 찾기 어려워서 현대에 복원한 것들이나 매체에 나온 자료들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한옥의 내부는 보통 목재 구조를 그대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구조미가 느껴지도록 최대한 표현에 신경 써서 작업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문을 제작합니다. 대청으로 통하는 방문은 보통 4짝을 기본으로 합니다. 외부 문과 마찬가지로 문을 들어 올려 동자세에 걸면 방과 대청이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이 문은 여러가지 살대 모양을 가지는데 여기서는 띠살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사각 기둥을 복사하고 배열한 후 중간에 일부를 지워서 표현합니다.
제작한 문은 컴포넌트로 지정 후 나머지 곳에도 복사합니다. 이제 내부 공간의 가구 및 요소들을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병풍을 제작합니다. 병풍은 심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시선을 차단하고 외풍을 막는 기능적인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글씨나 그림 등을 넣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선 간략화해서 만들겠습니다. 모듈로 한 개를 만들고 복사하여 회전하면서 나머지를 배치합니다. 같은 각도면 너무 인위적일 것 같아 조금씩 변화를 주었습니다. 재질을 간단히 적용합니다. 기본 색에서 색을 조정하여 적용할 때는 재질을 새로 복사하여 만듭니다. 기본 색을 바로 변경하면 다른 부분에 간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병풍의 가장 바깥쪽 면을 만들고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전통 보르라고 하는 방석과 요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식 생활에서 딱딱한 온돌바닥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만으로는 도톰한 첫 느낌의 표현이 어려우므로 형태를 간략히 모델링하고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처리하여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서부터 선을 추가하고 면을 조금씩 이동하여 볼록한 부분을 표현합니다. 면을 이동할 때 생기는 선들은 방향을 정리하여 원만한 굴곡이 되도록 합니다. 만든 형태를 컴포넌트로 지정하고 복사합니다. 끝부분은 크기를 줄이고 나머지는 같은 크기로 복사합니다.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설정하고 끊어진 선을 정리하였습니다. 스케일을 조금 조정하여 비율을 맞춰 나갑니다. 옆부분을 살짝 둥글게 만들고 각 객체끼리 조금 겹쳐서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조 박스를 통해 면을 구분해주고 재질을 적용합니다. 교차면 기능을 통해 중간선을 그려 넣었습니다. 구분된 면에 각각 재질을 입혀서 마무리합니다. 안쪽에서는 숨겨주어 정리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긴 팔걸이인 장침을 제작합니다. 직육면체에서 각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하면서 생긴 중간선을 재질 경계로 쓰기 위해 남겨둡니다. 푸시툴을 사용할 때 컨트롤을 클릭하면 해당 면을 유지하고 거기부터 세로 돌출시킵니다. 이를 활용하여 필요한 면 또는 선들을 추가하면서 작업합니다. 형태가 만들어지면 불필요한 선과 면들을 정리하면서 제작합니다. 남겨진 구분선을 기준으로 재질을 적용하고 마무리합니다.
방석을 만드는 부분은 이전과 비슷하므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님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오늘날과 그 쓰임이 같습니다. 루비를 쓰거나 타 프로그램으로 부분 모델링 후 가져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체를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설정한 후 재질 경계만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지우개 툴을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용하면 숨겨지거나 매끄럽게 된 선을 다시 복원합니다. 다음으로 경상이라는 작은 책상을 제작합니다. 책을 읽을 때 쓰던 것으로 상판의 좌우 끝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이는 두루마리로 된 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재로 된 부재에 조금씩 문양을 내서 다리를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양과 형태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곡선 부분은 아크툴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서랍이 있는 형태의 경상과 촛대를 추가로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수납장을 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이런 고가구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내부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옥 모델링의 세 번째 시간으로 내부 벽체 및 가구를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대청마루와 내부 공간을 형상하고 방 가구들을 간단히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당과 단벽 등을 모델링하고 한옥 전체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